네, 불금 글로벌 라이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중국.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요번에 지표가 좋지 않잖아요. 네. 좋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리오프닝도 있고 여러 이슈가 좀 있었는데, 요즘 증시가 또 많이 엄청 올랐다고 지금 제가 또 들었어요. 11월 이후로. 네, 11월 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나왔을 때, 지지난주죠. 2주 전에 나왔을 때 잠깐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제가 나오면 유사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죠. 이제 중국 애널리스트는 그날 특히나 장이 좀 좋길 바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나마 좋을 때는 좀 댓글이 좀 나는데 이제 좀 악성 댓글도 있고 한데 뭐 그건 충분히 저희가 이제 마음 상하셨어 지금. 아니요. 그 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보통 내용들 중에 이제 제가 좀 낙관적이고 가능한 좀 나쁜 지표들도 너무 좀 좋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제 이런 의견들 좀 써주셔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조금 제가 이제 핑계를 좀 대자면, 일단 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전망을 해야 되는 게 저희도 좀 괴로운 일이고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타이밍 측면에서 이런 거는 많이 못 맞췄다고 저희가 또 인정하고 있고 또 투자자들한테 좀 많이 사과를 드리고는 있는데, 뭐 타이밍은 못 맞췄지만 대신 지금 밸류가 추사 애널리스트면 지금 밸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심리적으로 좀 과도하거나 좀 분명히 오해가 있을 수 있거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분명히 좀 해소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상황이 뭐 아직은 녹록치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뭐 과도하다. 혹은 좀 이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가서 뭐 혹시 과열이 되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뭐 그 얘기는 또 약간 이제 과열 얘기를 드릴 건데 아무래도 올해 이미지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그 중국에 대해서 가급적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제가 만약에 기자가 직업이었으면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나쁜 얘기를 하자면 뭐 100가지도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주가를 봤을 때 그리고 장기 금리 봤을 때 상당히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체제적 위험이나 외국인 이탈한 이유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좀 충분히 반영했다는 가정 하에 기대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네. 혹은 방향이 이제 정해졌다는 가정하에, 특히 방역이나 이제 부동산 문제가 끝없는 논쟁이고 최근 2년 동안 부정론자들이 더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확실히 빨리 개선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방향을 저희가 방역도 이제는 리오프닝 방향으로 좀 틀었고 부동산도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니까 지금 분명히 침체가 맞지만 주가는 그 이상 빠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해석을 시장이 의외로 서프라이즈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 혹은 이 지표가 나쁠 때 어떤 대응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반영될 수 있다, 뭐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무조건 제 말을 좀 일부 이제 물론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 또 의견도 들으셔야 되고 또 부정적인 의견도 두 가지는 또 들으셔야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주가가 올랐던 뭐 기본적인 그 베이스를 봤을 때는 뭐 이런 제로 코로나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또 타격을 받았으니까 방역이라는 그 부분이 어떤 해소가 하나의 그 축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이제 엄청나게 또 안 좋았으니까 그게 좀 해결이 되고 있는, 이거 양축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딱 그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주가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걸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10월달에 거의 역대급 한 4년 5년 만에 가장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올라가서 시장이 느끼는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크기라든지 혹은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지려면 뭐 미국이나 중국이 일반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쓰거나 아니면 당연히 기업이익이 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반전을 해서 내려가면서 밸류에이션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딱 지적하신 대로 올해 중국이 모든 지표가 안 먹혔던 거는 방역하고 부동산이 천장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 지난 2주 전에 나왔을 때 독일 총리 방중하면서 와서 이제 했던 얘기들부터 해서 리오프닝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좀 달군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지표는 정말 소위 말해 폭망한 혹은 정말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나 11월 이후에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주가가 거의 홍콩에서 한 27% 올랐고 27%요? 저점에서 11월 기준으로는 그리고 채권 가격도 거의 이례적으로 한 13% 가까이 올랐고
또 섹터 그 디벨로퍼들의 주가도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뭐 근거가 있어서 빠진 거고 단기간 내에 이렇게 오른 건 뭔가 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조처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시장의 시각이 조금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일부 반영했고요. 네. 당연히 12월에 1월에 또 현실의 벽에 일부 부딪힐 텐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10월까지 시장이 느꼈던 미국 긴축에 대한 부담 그리고 중국의 이제 체제와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로 봤던 것들이 좀 정점은 지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보면 조금 이제 그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좀 보려는 시각들이 좀 더 우위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국 부동산 문제가 글로벌 시장을 좀 트러블 메이킹 될 수 있는 좀 내관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네. 정작 부동산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한 건 시장에서 인식한 펀더멘탈과 좀 온도감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지금 시장의 급등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악재가 있는데 가격만 올라간 건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 네.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지표는 굉장히 나쁩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11월에 확인한 10월 지표들을 보면은 뭐 주택 거래도 지금 여전히 전년비 마이너스 20%고 뭐 부동산 건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규 착공도 그렇고 가격이 물론 이제 2020년, 21년 오른 것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만 최근 16개월 연속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 이걸 뭐 전년비로 보던 전월비로 보던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중국이 2분기부터 뭐 금리 인하도 나름대로 하기 시작을 했고 부양책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잘 먹히지 않는 지표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11월 달에 주가들은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보였고 그 달러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디벨로퍼들이 헝다 같은 그 시공사들이 이제 역외에 가서 이제 홍콩에 가서 찍은 이 달러 그 표시 채권들이 가장 위험군이었거든요. 얘네들의 이제 신용 스프레드 최근에 많이 급락을 하고 그래서 제일 이제 특징적인 거는 가장 폭망한 기업들 혹은 가장 위험해 보이는 기업들의 주가와 채권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물론 뭐 쇼커버라든지 혹은 너무 이제 부정적인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쇼터만 플레이로 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 중국 정부 대응이 좀 달라진 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조금만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중국의 문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현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어제도 제가 이제 중국의 뭐 상해 쪽에 있는 친구나 남경 쪽에 있는 친구랑 얘기해 보면 뭐 관망이 일단 심하고 다주택자들은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지방들은 네. 가격 내려가는 게 싫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등기 같은 걸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격을 헐값에 내놓으면 등기를 안 해서 일부 이제 가격을 막는 이런 현상도 국부적으로 있지만 뭐 이건 뭐 중국에서 어떤 저희가 뭐 이질감을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뭐 거의 안 갖고 계시죠. 좀 이상한 것들이 발생하니까요.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의 어떤 의지 자체가 탑라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중국 정부가 두 가지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수요 측면에서 가계의 어떤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거랑 한쪽에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공급자 문제. 그러니까 디벨로퍼들 문제잖아요. 디벨로퍼들 지금 뭐 망해가고 있고 어려운 게 사실인데 11월 이후에 뭐가 좀 바뀌었냐면 두 가지 조치가 좀 나왔는데 하나가 이쪽 그 민영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채권 발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도와 지원하는 방향.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 11일 날 나왔는데 지난주 주말이죠. 그 부동산 시장 그 건강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이라고 그래서 뭐 대출 만기 연장해주고 신규 대출 지원하는 쪽입니다. 이게 뭘 시사하냐면 기존에는 7, 8월에 이제 중국 부동산이 화두였던 게 집담한 건물들. 입주 못하는 아파트들 시위 네.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예. 준공 못한 것들 막 이래서 개별 건이나 프로젝트로 접근을 좀 했어요. 지원을 디벨로퍼를 살리겠다가 아니라 디벨로퍼가 여기에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으면 저기 결부가 되면 그거 관련해서 그 건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면 11월부터는 일단은 회생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더 어려운 기업들의 주가가 더 오르고 폭락했던 채권 가격이 오른 거는 일단은 회생을 시켜주겠구나라고 시장이 베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뭐 1년짜리
혹은 준공을 할 때까지 뭐 이런 결과론적으로 보실 수는 있는데 기존에는 구조조정을 즉각 내년에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좀 미루는 방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회생을 시켜야 이 브랜드들이 좀 쓰고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더 안 살아나는 수요들이 악순환으로 가는 걸 좀 막을 수 있다고 먼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중국 어떤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부동산이라고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이 돈이 돌게끔 이제 여러 정책들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방역 피로도가 3년씩 쌓였고 뭐 이게 방역 때문인지 가게가 이제 부동산을 버린 건지 자산의 어떤 증식 수단으로 전혀 생각 안 하는 건지.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결국에 부동산 가격도 지금 20% 고점 대비 빠졌는데 어느 정도 가격대에 오면 분명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저가 매수는 들어온다고 봐요. 그걸 내년으로 보지만 어쨌건 심리는 너무 망가져 있고 자금 순환 당연히 안 된다고 2년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공급자 문제인지 수요 문제인지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일단 공급자 쪽에 회생을 하고 이제 다음 숙제는 당연히 이제 수요 회복이겠습니다만 회생을 먼저 좀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조건 안 망해요. 뭐 시스템 위험 없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지난 2년 3년 동안 중국은 이 부동산 침체를 불황의 어떤 시스템 위험으로 이미 지금 주가나 경기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제 중국 정부 방향성을 이제 회생하는 건으로 그리고 주체인 디벨로퍼를 일단은 살려놓겠다. 한 1, 2년이라도 살려놓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한 거고 근데 다음 숙제가 또 남아있죠. 결국에는 가격이 안정돼야 되고 주택 거래가 살아난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저희가 얘기하신 대로 이게 단발성으로 이제 이슈 이후에 분명히 또 흔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숙제는 결국에 이제 수요인데 사실 수요는 지금 올해 저희도 예측이 많이 틀릴 정도로 바닥 확인은 겨우 지금 연말 안에 할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가격이나 분양시장은 냉각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뭐 금리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제일 큰 숙제는 심리적인 부분들을 일단 어떻게 안정시키느냐인데 일단은 그 건물을 짓던 그 많은 브랜드들을 일단 회생시키겠다는 시각이 연말 안에 이제 가게 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시각들을 좀 보여주고 지금 사실 연말까지 거의 중장기 대출 이런 거를 디벨로퍼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일단 풀고 있어요. 가게는 지금 돈을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중국 가게들은 자기 지금 기존에 있던 주택들 상환하는 데 더 바빴고 대출을 레버리지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으켜서 이걸 살 만큼의 그냥 이제 생각보다는 관망을 하면 더 내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심리 자체가 역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주택들만 지금 매물들이 좀 쌓이고 있는 건 실제로 저희가 대도시에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정부의 예상을 저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건 공급자에 대한 태도가 11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번 달 이제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제 조금 중국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는데 그 LPR 금리라고 그래서 1년물, 5년물 이제 고시를 매달 해요. 거기서 이제 결정하는데 이번에 5년물은 인하할 것 같아요. 또 한 번 더 인하를 하고요. 하고 제일 큰 거는 중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로 주택 구매를 막는 게 되게 많아요. 하여튼 뭐 호적을 안 가진 사람은 대도시에서 못 산다라든지. 근데 이거를 7월부터 9월 사이에 많은 지방 정부가 본인들이 소위 말해 똥줄이 타고 지금 재정이 너무 악화가 되니까 시도를 좀 많이 했어요. 이걸 풀려고. 근데 중앙 정부가 번번이 커트를 했습니다. 왜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우리가 하는 캠페인은 투기 금지야. 그렇기 때문에 5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서기가 그렇게 지침을 내린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청두라고 성도죠. 청두란 도시에서 이선 도시입니다. 이쪽에서 은근슬쩍 지금 구매 제한 완화라고 그래서 비호적 인구의 주민이 주택을 사게끔 일단 풀었는데 요거는 연말까지 계속 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앙정부는 모른 채를 좀 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방역도 좀 비슷해요. 제로 코로나 유지라고 당연히 얘기하죠. 본인들이 중앙에서 제로 코로나 완화야라고 하면 삽시간에 퍼질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25,000명인데 사실 은근슬쩍 지금 이제 지방은 헷갈리지만 사실은 풀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도 지금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더 완화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예측을 드리겠습니다. 또 틀릴 수 있겠지만 자, 적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저희가 1분기 정도면 바닥은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전년비든 전월비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바닥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물론 매매가 살아나는 거는 다음 단계고
심리 자체가 저희가 가격이 1분기에 바닥 확인을 좀 하게 되면 지금 떨어진 금리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빠르게 빠지던 구간이 올해였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바닥을 찍으면 대세는 전반적으로 위험이 좀 낮아지는 방향으로 시장이 좀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 중국이 건설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네. 건설이 뭐 지어지면서 뭔가 원자재 수요가 살고 전혀 아니고요. 내년에 그냥 주택 거래나 가격이 하단만 잡아도 정말 땡큐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주택 거래는 바닥으로 볼 수는 있는데 개선이 없다 보니까 예. 일단 내년 1분기에 가격과 주택 거래가 대략 일단 저점에서 이렇게 나이키자로 살짝 고개 드는 정도에서 소위 말해 저희가 좀 잘 표현하는 연착륙 하는 정도. 올해는 경착륙을 했기 때문에 예. 뭐 누가 봐도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도 혹은 저희가 보는 지표도 부정할 수 없는 나쁜 지표입니다. 근데 금융권 리스크는 없고요. 없다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좀 막고 있는 거고 이미 지난 5년 동안 그 부채를 좀 줄이는 과정에서 생긴 거라서 제일 큰 문제인 아까 그 회생 조직에 들어간 그 공급자들 문제가 일단 방어적으로 간다 보면 시장의 시각도 아마 상반기에 조금씩 이제 침체까지는 인정이고 주가는 이건 반영한 거고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 단계를 보겠죠.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구조 조정이고요. 상반기는 좀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방역은 꾸준히 제가 앞으로 2주마다 나와서 또 업데이트를 드릴 것 같긴 한데 네. 리오프닝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속도의 문제긴 있고 네네. 방향은 좀 정해진 것 같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예. 오늘도 저희 텔레그램에서 올렸지만 뭐 예를 들면 앞뒤가 좀 안 맞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방정부 그 방역 담당자면 정말 도망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이미 지치고 있지만 네. 어쩌라는 거냐. 네. 중앙정부 계속 우리는 안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그 문화여유부라고 그래서 예. 이제 콘서트 뭐 이런 거 극장, 영화 이런 거 관리하는 담당 주무부처에서 오늘은 또 발생만 안 하면 확진자 인원 제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50%씩 제한하고 있거든요. 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근데 그냥 영화관 100%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발생하면 또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이게 발생을 하란 소린지 안 하란 소린지 모르겠어요. 헷갈리죠. 당연히 헷갈리죠. 예. 근데 방향은 잡혔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수순의 문제고 예. 당연히 그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중앙에서는 그런 걸 계속 지침을 하지만 예. 실제로는 완화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현지에서 느끼신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느끼실 거지만 주가라는 게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선반영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백신이 결정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방송 나올 때쯤에는 네. 백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또 해보고 그러니까 백신은 지금 결국에는 해결 방법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이 접종이 돼야 되는데 접종률이 지금 2개월 전에 멈춰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지금 계속 군부를 떼는 게 뭐냐면 뭐 화끈하게 독일 총리 거 뭐 바이온텍 얘기해가지고 독일 총리 왔을 때 결정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이건 외국인이나 홍콩 중심으로 먼저 맞고 이 얘기는 앞으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일단 승인이 나오는 거는 로컬 백신이 나을 것 같아요. 아 로컬로? 네, 근데 그 어제 예. 그 중국 기자 물어봤어요. 공식적으로 독일 총리가 와서 독일 쪽에서는 바이온텍이나 모더나 이런 거 외국인 맞추겠다고 했는데 사실이냐? 그리고 중국 인민들은 언제 맞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그 약간 유체이탈 발언이죠. 그러니까 긍정 부정도 아니고 과학적이고 예. 정확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예. 우리가 그걸 지금 방침을 마련 중인데 곧 발표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승인은 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하고 얘기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제가 그냥 중국에 항상 원문을 맨날 읽고 뭐 예. 항상 뭐 저희가 그 뭐라죠 누명 쓰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듣는 욕 중에 이제 뭐 공산당 대변인이냐 뭐 이런 거 맨날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정책이 중요한 나라에서 정책 얘기를 하는 네. 거지만 억울하게도 네, 공산당 항상 대변인 그들의 입으로 네,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쪽 입장 공식 입장으로 보면 제 톤을 보면 일단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컬 백신이 먼저 승인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접종은 시작이 될 것 같고 예. 내년 1분기까지는 일단 고령층 먼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맞는 과정에서 진짜 소비가 뭔가 발현이 되고 밖에 나와서 정말로 지표가 좋아지려면 빨라야 2분기죠. 빨라야 2분기. 예, 하지만 워낙 지금 소비주는 빈집인 상태고 예. 전체적으로 좀 미리 땡겨서 급락했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중국에서 생각하신 주도주가 뭐 매매하실 경우에는 네네.
의외로 지금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가 더 고전할 수도 있어요. 아 향후. 왜냐면 내년 왜냐면 빈집이고 싸 보이는 게 계속 소비 서비스인데 너무 지금 99%가 안 좋게 보셨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 큰 기대 안 하시려고 또 하시는 저항이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빨리 좋아질 거라고는 저도 개런티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뭔가 단계적인 그 레벨업이 될 때마다 좀 하단을 올리고 또 쉬고 변동성 있고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의외로 지금 오늘도 중국은 배터리에 대해서 리튬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에 이미 개입을 좀 했어요. 정부가 시장 관리 감독 총국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고 뭐 제조업도 좋고 뭐 안보 산업도 좋고 지금 중국에서 그나마 정부가 밀어붙인 산업들 다 좋은데 그냥 무작정 밀어붙였다가는 오버캐파되고 공급 과잉되고 과열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조금 퀄리티 관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럴 땐 주가는 조금 지수보다 많이 좋긴 어려울 것 같아요. 1분기까지는. 그래서 의외로 계속 리오프닝이나 전자상거래 좀 많이 빠지는 홍콩을 좀 보시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것 개념이 아니라 계속 좀 째려 보시면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거를 1분기까지 좀 팔로우를 하시면 국내에도 좀 관련이 계속 되기 때문에 혹은 미국 쪽에도 중국에 익스포저가 있는 소비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활용하실 필요는 있고요. 외로 주가는 반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을 약간 가져도 된다. 신중한 낙관. 또 이러면 또 약간 무조건 좋게 본다. 약간 유체이탈파 합법인데요. 근데 분명히 좀 복선을 깔아놔야 되는 게 12월에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미국 상황이나 중국도 지금 재고 조정 중이고 해서 뚜렷하게 지금 현실의 벽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체가 지금 뭐 아무리 그 중앙과 지방이 저렇게 헷갈리게 방역을 얘기해도 지표는 11월 달에도 여전히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10월 대비. 그래서 유지 정도라도. 왜냐면 경기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좀 확실한 거는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전년비로 저희가 몇 프로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방향이 어차피 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그러니까 중국 경기를 눌렀던 게 부동산과 방역이었으면 이거 두 개가 만약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 경기 전체를 또 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현재로서는 뭐 가계 심리도 그렇고 소비 심리도 그렇고 바닥이다 보니까 나빠지진 않겠죠. 근데 그게 개선되는 속도는 역시 중국 정부의 과감성에 달린 건데 누가 봐도 지금 과감하진 않잖아요. 약간 이제 조금 시장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가는 근데 그 과감성 대비 좀 더 어떻게 보면 전 과감하게 빠졌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갭매우기를 하겠죠 당분간. 현실하고 뭔가 그 간극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경제만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많이 과도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 연간 전망에 어찌됐건 간에 중국이 지금 올해 북한하고 러시아처럼 보이고 대만 침공 이슈도 있고 뭐 정말 봉쇄가 반복되다 보니 이거 영원히 봉쇄할 것 같고 침체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길어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내년에 중국이 좀 바램도 섞여 있지만 조금 누명을 조금씩은 좀 벗어가는 누명이라기보다 지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체제 관련 리스크도 일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조금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생각은 빨리 안 좋아질 겁니다. 당연히 저희가 보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 경제 표방하고 있고 성장은 내년에도 5, 6% 유지를 해볼 거고 방역하고 이건 길어졌지만 우리 방식대로 이질감은 좋지만 어쨌건 간에 내년에 조금씩은 약간 이제 입증을 해가는 거죠. 다시 어느 정도 정상적이라는 거. 물론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라서 이제 그 과정이 지금 주가나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많이 저는 눌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서프라이즈를 줄 수는 있다. 주가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30분 정도 계속 들었는데 시간이 진짜 빨리 갔네요. 2주 있다 또 괜히 또 사과드릴 것 같긴 한데 또 불안하네요. 좋아져요. 신중함이 있었으니까. 신중한 낙관. 자, 오늘 신중한 낙관론을 보여주신 김경환 연구위원님, 오늘 너무 재밌게 좀 들었습니다. 늘 중국이 우리가 걱정한 이슈에 대해서 그래도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시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못 듣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2주 뒤에 나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방역하고 부동산을 제가 째려보고 있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아마 또 정치국회 얘기도 좀 드릴 것 같아요. 11월 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2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는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